며칠 전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글을 남기긴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요즘 점점 이런 연애 풍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들어서 컨텐츠로 한번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킨십을 우선으로 하는 여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엄밀히 따지면 이 선잠 후 사랑이라는 게 원나잇 개념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일단 스킨십부터 하는 건데 후에 사랑을 하게 될지 아닐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된다. 지금은 나도 모르겠다 이거잖아요. 감정은 일단 뒤로 제쳐두고 몸에 따라 가겠다는 건데 이걸 좀 더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을 처음 봤을 때 내 스타일이고 어느 정도 호감이 있어서 어쩌면 더 많이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일단 나는 스킨십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니까 본능적인 것부터 확인을 하고 싶다. 이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호감부터 깔리고 관계를 빨리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스킨십이 안 맞으면 아예 못 만나요 는 아닌 거고, 어느 정도 감정이 생긴 이후라서 양쪽이 서로 이런 코드가 잘 맞으면 나중에 결혼까지 가는 경우도 꽤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키, 유머 코드, 매너처럼 이성을 보는 기준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감정이 없이 서로를 욕구 해소 대상으로 먼저 보기 때문에 단순히 일회성 만남으로 끝나버릴 확률이 높은 거죠. 상대가 나랑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을 육체적인 쾌락과 유희를 얼마만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상대가 내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랑이 가능하다, 이게 되는 건데, 그러면 과연 이 부분 이외에 다른 것들이 맞지 않아서 생기게 되는 문제들에는 크게 기대하는 거 없이 상대를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스킨십 이후에 성격이나 대화 코드 같은 게 그다지 잘 안 통해도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감정 교류가 가능할 것인가를 따졌을 때 진지한 연애로 넘어갈 확률은 낮다고 봐야겠죠. 나랑 상대와의 관계 기저에는 기본적으로 욕구 해소 대상이라는 게 크니까 결국 그 부분만 서로 잘 맞으면 특별하게 해줄 건 없는 거 아니야? 이게 되면서 여타 관계에 성의를 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게 돼요. 이 부분이 연애하면서 여자한테 가장 큰 문제점이 됩니다. 제가 여자는 감성적인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아무리 이런 스킨십 부분 때문에 끌려서 좋아하게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감정적으로 좀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안착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1차적인 본능이 충족됐다고 해서 그걸로 완전히 욕구가 다 해소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나 상대한테 쉬워 보이는 사람으로 비춰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있어 보이려고 나름의 포장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꽤 레벨이 높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기도 하는데, 특히 연애에서 여자는 이런 면을 남자한테 더 강하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남자한테 가치 있는 여자로 비춰지길 원하고 남자가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실 여자가 생각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그 범주에는 이런 정서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도 시작은 스킨십을 우선적으로 두고 관계를 시작을 했을지라도 막상 나중에 사귀게 되면 연인으로서 의미 있는 사람으로 대해주길 바라는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처음과 똑같이 계속 남자가 나를 스킨십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느껴지면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기는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처음에 그 점이 잘 맞아서 사귀게 된 건데 갑자기 왜 그러냐, 이게 되면서 그때부터 여자가 다소 부담스럽고 귀찮아지는, 그러면서 얼마 못 가서 갈등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남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자가 생각하는 스킨십에 대한 의미예요. 사람은 자기만의 사적인 공간에 누군가가 침범을 하거나 허락 없이 들어오게 되면은 침해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본능적으로 방어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내 공간에 초대할 정도로 마음이 열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공간을 허락을 했다는 거는 평범한 거 이상으로 내 나름의 의미를 상대한테 부여를 했다는 뜻인 거고, 그 의미를 갖는 사람에게만 스킨십처럼 아주 밀접한 거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여자에게 스킨십이라는 거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로 해석이 되는데, 이 기준은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성적 매력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자에게 남자와의 잠자리라는 거는 혹시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항상 안고 가야 하는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으로도 작용을 하거든요. 심지어 이거는 결혼을 해서 충분한 신뢰가 바탕에 깔려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직 경제적인 여건이나 심적으로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부담과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쾌락과 유희만을 쫓기 위해서 그 상황에 모든 것을 던지지 못한다가 돼요. 항상 머릿속 한켠으로는 그런 불안과 걱정이 잠재적으로 깔려있는 거죠. 물론 남자도 혹시 몰라서 내가 책임지게 되는 상황이 되진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여자가 신체적으로 직접 겪는 변화랑은 비교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잠자리, 스킨십이라는 거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절대 가볍게만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 이 가볍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을 남자가 충분한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여기에 같이 동조하고 동참해 주길 바래요. 그러면 여자는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여자분들 중에서 술 마시다 분위기에 취해서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평소에도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서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일 경우가 큽니다. 아마 이런 사람은 꼭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괜찮다일 수도 있겠죠. 결국 보통의 여자는 안정된 기반이 깔리지 않는 상태에서 위험 요소를 안고 싶어 하지 않다라는 거고, 조금이라도 이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전에 썸이나 밀당처럼 다소 피곤하고 치사하지만 남자의 감정을 계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검증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신뢰가 바탕이 있고 그 이후에 안정감, 그 다음에 그게 스킨십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고 바로 스킨십부터 원한다? 이거는 마치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돌다리가 흔들려서 디뎌도 될지 안 될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물에 뛰어들어서 들어가 보면 깊이를 알 수 있겠지, 이거랑 같습니다. 급류에 떠내려갈지 아닐지는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되지, 약간 이런 식이겠죠. 그리고 여자들 중에 저는 속궁합이 안 맞으면 못 만나겠더라고요 라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런 사람들은 뭔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모두가 선잠, 후사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처음에 좋아서 만났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쾌락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안정감이라는 걸 알거든요. 쾌락은 이런 것들이 충족되고 나서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둘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불안감을 안고서라도 쾌락을 우선시하겠다라는 말이 되니까, 여러분이 여자의 생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다면 질문을 조금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잠, 후사랑은 여자에게 어떤 의미인가요?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선잠, 후사랑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돼야겠죠. 안정감보다도 쾌락을 우위에 두고 생각하는 부류가 따로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게 남자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거는 없거든요. 오히려 어떤 분들은 사실은 내가 연애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그거니까 목표 지점까지 빨리 갈 수 있고 여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고마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애초부터 연애해야지가 아니라 여자랑 자고 싶다, 이게 먼저인 건데, 이렇게 대놓고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밝히는 것 같고 사람이 좀 깊이감이 없어 보이니까 차마 티를 못 내는 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너무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것들만 추구를 하게 되면 발전하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은 인간의 상승 욕구가 계속 누락이 되면서 어느 순간 한 번에 현실 자각 타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것들을 보고 공허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왜 쾌락으로 시작했던 즐거움이 결국 공허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배고플 때, 막 배부를 때까지 밥을 먹으면 다른 것들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먹으면서 포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름 스스로 만족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매일 이렇게 한 가지 메뉴만 반복해서 먹게 되면 금방 물리고 다른 먹을 게 없나 하고 메뉴를 바꾸게 되겠죠. 결코 포만감 하나 가지고는 만족되지 못하는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리고 똑같은 식사 시간을 놓고 봤을 때도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밥을 적당히 먹으면 다음에 과일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간식도 눈에 들어와서 다양한 음식이 주는 맛을 즐길 수도 있고 거기서 또 다른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가 있겠잖아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두루두루 경험을 해보고 싶은 여러 가지 풍부한 색깔로 자신을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색상과 다른 사람이 가진 여러 가지 색상과 현실 비교가 점점 되면서 허탈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나는 그때그때 지금 본능만 충실할래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코드가 맞는 이성과 만나셔도 됩니다. 반대로 나는 연애로 성숙해지고 좀 사고폭이 넓어지고 싶어 라는 자기 발전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단계를 밟는 관계를 맺으시길 바래요.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연애일수록 믿음이 잘 안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얘가 나한테도 쉽게 허락을 했는데 설마 다른 남자한테 안 그러라는 법 있어?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 오빠는 오는 여자 안 맞고 일단 자기 좋다고 하면 다 받아줄 것 같은 스타일이야 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은 안 하겠지만 양쪽 다 공통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사람 진입장벽이 낮다, 쉬워 보인다 라는 게 전제로 깔리게 되면서 문득문득 말하는 태도나 상대를 대하는 자세에서 그런 것들이 묻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이 사람한테 연인으로서 과연 중요한 존재가 맞는 건지 계속 확인하고 싶어하는 소모적인 시간으로 이어지겠죠. 근데 이 힘든 시간은 기본적인 것들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감당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거에 뒤따라오는 책임과 대가라고 생각해야겠죠. 본능적 욕구 충족으로 얻게 되는 카타르시스를 후에 갖게 되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혼동하고 있진 않은지 자기 감정 검열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연애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